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현 박병렬입니다. 예, 오늘은 야구 이야기입니다. 214번째 시간이고요. 지금이 4월 말일입니다. 이제 4월이 다 갔어요. 예, 그리고 내일서부터 이제 5월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프리뷰 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날 시리즈가, 예, 어린이날도 되고, 어른이날도 되죠? 예, 어린이날 시리즈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페넌트 레이스를 하다 보면 이제 몇 가지 변곡점이 되는 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첫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예, 어린이날을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5월하고 한 6월? 예, 그러다가 이제 6월쯤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변곡점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올스타까지 쭉 가다가 올스타가 지나면은 이제 사실상 후반기 레이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벌써 이제 첫 분기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오늘 좀 프리뷰를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 그 구독자 400명의 그 개미지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 더치아라TV, 그러니까 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좀 답답하네요, 진짜. 되다 말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또 이제 강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이 어린이날 전까지 중간고사가 껴 있죠. 뭐 이제 다행히 요번에는 이 중간고사가 되게 보면은 어린이날 전에 해치우는 학교들이 있고 어린이날 지나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어린이날 지나서는 없어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작년보다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래서 이따가도 또 조금 제가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일찍 끝나고 일찍 오니까. 그래서 리뷰는 사실은 이제 뭐 지난주에 베레베레별 일이 다 있었지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어쨌든 그 기아의 김도영, 얘는 진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타를 만들어내는, 특히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장타도 안 되고 빠른 타구도 안 되니까 기아의 번트로라도 안타를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경기가 뒤집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LG 팬님들 입장에서는 설마 우리 수입하는 거야 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LG의 어떤 특히 그 불펜 상태로 놓고 보면은 기아한테 위닝 시리즈 한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잘했다. 예, 물론 아쉽죠. 예, 일요일 날도 그 범바오가 터지면서 되나 싶었는데, 일단은 필승조들이 다 그날 휴식이었으니까, 왜냐면 금토에 다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남은 친구들을 가지고 지금 활활 타오르는 기아 빠따를 막아내는 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뭐 물론 이제 막판에 우리 그 문보경이하고 신민자가 어처구니 없는 수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점수 더 주면 안 되는데 하다가 벌어진 실수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고 그날 정말 의미 있는 건 이제 최정의 드디어 이제 홈런 신기록,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것도 좀 되게 저는 큰 기록이라고 보는데, 물론 뭐 이제 추신수의 한미 합쳐서 2000안타 뭐 또 대기록이죠. 그러나 이렇게 합친 거니까 뭐 물론 뭐 합쳐 뭐 몇 개 리그를 합쳐서 뭐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기록이 되려면은 그 단일 리그에서 신기록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에 일본까지 갔다 왔음에도 단일 기록을 세운 오승환의 408세이브,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은. 예. 삼성이 지금 특히 4월 하순서부터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일단 선발 투수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빵빵한 개투진들이 쭉쭉쭉 나가고 이제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의 마무리는 아직 82년생 오승환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43인데 아직도 한 팀의 마무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의 기록을 넘어서 408세이브가 나온 거, 예, 이것도 상당히 좀 되게 대단한 기록이 아니냐.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죠. 김도영의 한 달 동안 텐텐, 그리고 이제 최정의 468호, 심지어 한 개 더 쳤습니다. 그죠? 그것도 말로 홈런이었어요. 그리고 오승환의 단일 리그 408세이브. 예, 그리고 이제 좀 좁혀서 보자면은
하여간 말루가 돼서 밀어치기만 했다면은 뭔가 한 건씩 해내는 김범석, 예, 범바오. 예, 물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뱃살 좀만 더 빼면 됩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20살이니까 별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야구 친구에서 어떤 NC 팬이 올렸다. 저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진짜 한 5, 6년만 지나도 그분이 아예 단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너 이대호가 될래? 최준석이 될래? 듣는 최준석은 기분 나쁘겠지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요약이 되지 않았나. 예. 이제 리뷰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좀 하나 들어보시고 뭐냐. 최정의 말로 없는 장면하고 그래도 이제 일요일날 야구 뉴스는 들어보시고 리뷰했다가 오늘은 프리뷰에 좀 집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한 3, 4시간 있다가 또 수업을 하러 가야 되겠고요. 딴 때보다 한 2, 5시간 빨리 가야 되거든요. 자, 야구 이야기 214번째. 그러면 우선 안 들어볼 수 없는, 예,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대기록이죠. 최정의 말리던 그 순간. 그리고 이 기록이 되려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겁니다. 속은 쓰리겠지만 롯데 이인복 선수도, 예,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준 거, 요거는 굉장히 좀 사실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 또 속은 쓰리겠지만 이렇게 멘트를 한번 남겨봅니다. 자, 최정의 말리론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예, 깔끔하게 잘 넘어갔어요. 자, 5회인데요. 아마 못내 아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밋밋했죠. 좌익수 뒤로 당장을 넘어갑니다. 저 공 받으신 분은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파견 와서 468호 이런 위대한 순간에도 담담하게 베이스 팬은 기아 팬이고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최정의 홈런공을 잡았습니다. 최정이 이승엽을 넘어 새로운 전설의 문을 열었습니다. 야, 글러브로 딱 잡았어요. 예. 자, 뭐 준비는 했겠습니다만 한결같은 야구 천재의 이승용 감독이 이제 꽃다발 걸어주고요.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합니다. 이제 최정은 사직의 원정 팬들의 박수와 환호를 느끼면서 다음 홈런을 꿈꿉니다. 새로운 이정표 500 홈런에 도전합니다. 최정의 500 홈런까지 다시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추신수도 꽃다발 주고 이제 방망이를 저기다 꽂죠. 이렇게 기념할 때. 예. 이 기록을 잡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도전이 되네요. 롯데에서도 전준호가 나서 축하해주고. 야, 이 모습을 제가 보네. 전준호 선수가 예. 바로 다가와서 꽃다발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뭐 상대 팀이지만 네. 사실 최정 선수는 그 정도의 성적을 냈고 사실 저때 롯데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경기가 뒤집히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양팀 주장과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도 같이 기록을 하게 되죠. 제가 경기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수많은 신기록 가운데 어떤 기록이 가장 애착이 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고 좀 물어봤더니 19년 연속. 네, 저것도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죠. 최정 선수는 늘 목표가 한 시즌에 1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홈런이. 이제 박혜민도 일요일 날 11년 연속 20도루 이상? 현재 예. 본인을 지칭할 때 이렇게 몇 년 이상, 몇 개 이상 이런 기록이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없는 신기록. 아, 저 팬, 예. 이분이 홈런 타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정말. 야, 미국 저 같았으면 갈등 좀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를 경매에 붙일까? 아니면 기부를 할까? 예, 이렇게.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뭐 쓱 쪽에서 굉장히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도 드려요. 근데 액수로 환산해 보면 1,500만 원이에요. 좀 약하죠.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물론 야,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약하다고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다행히 저분이 흔쾌히 이제 그래? 나 이 공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 공을 갖고 뭐 사라졌네, 뭐 너 그러면 안 된다. 사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경매에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예요. 예, 근데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갔다. 예,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최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진짜 뭐 500 홈런은 너끈하죠. 그죠? 500 몇 개까지 가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600 그거는 조금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러나 500 홈런은 너끈히 넘겠죠. 예. 이제부터는 정말 하는 때마다 기록이니까, 예. 몸 관리 특히 잘하고, 좀 이제 애만은 맞지 말고요. 예? 이제는 맞아도 회복이 늦어요. 아무래도 최정호 선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요일에 야구가 이게 일요일인가? 이건 맞는 것 같네요. 예. 일요일에 야구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일요일날 최정이 또 말로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홈런 개수는 469개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야구 뉴스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리뷰를 대충 갈무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의 살아있는 홈런 역사, SSG 최정이 만루 홈런으로 최다 홈런수를 더 늘렸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최다 만루 홈런 기록도 가시권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선 최정. 한가운데 몰린 공을 놓치지 않고 받아쳤는데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만루. 예, 몰리면 가는 거예요. 예. 개인 통산 400. 사실 저게 대단한 거죠. 안 놓치는 거. 네 번째 만루 홈런입니다. KBO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선수. 네. 그가 가는 길이 곧 KBO 홈런의 역사입니다. 이미 두산 이승엽 감독의 최다 홈런 기록을 뛰어넘은 최정은 기아 이범호 감독이 갖고 있는 통산 최다 만루 홈런 기록에도 3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이 홈런을 포함해 4회에만 11점을 뽑은 SSG는 KT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도 사실 이날 투수가 없었죠. 예. 타구가 파울인 듯 했는데 갑자기 크게 휘면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박동원이 잡아서 태그아웃. 예. 이범호 감독도 시내로 제대로 걸렸던. 그러나 결국 기아가 이겼어요. 보기 드문 예. 장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회 최원준의 땅볼에 문보경. 런다운에 걸렸는데 런다운의 원칙. 이리저리 피하다가 글러브로 들고 가면 안 돼요. 2루에 예,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결국 이 소크라테스가 기어이 들어와서 기아가 웃었습니다. 경기 이때 넘어갔죠. 우승을 예. 하려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선빈 인터뷰고요. 최대한 많이 승리하면서 우승을 그러나 LG 잘했습니다. 하나 선발 예. 문동주는 자, 이 하나가 문제인데, 두 방을 허용하는 등 물론 두산 방망이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점수를 너무 많이 줘요 요즘. 호술지입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쭉 결산을 해보죠. LG 사실 삼성이랑 할 때는 루징 안 되는데 이러면 기아한테 말리는데, 그때 기아한테는 다행히 위닝을 했습니다. 사실 빠따가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요즘 참 어렵지만 필승조들이 해낸 거고, 그래서 일요일만 빼고 보자면 신민재하고 김유영을 참 칭찬해. 근데 일요일 날 신민재 치명적인 또 그러니까 어느덧 오지배이 자리를 지금 우리 마신 마성의 신민재 신지배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승 3패. 자, KT가 요즘 확연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 시작할 때만 해도 롯데보다도 순위가 아래였는데, 이제는 지금 참 이게 문제가 10승을 돌파 못한 팀이 유일하게 롯데예요. 그래서 어쨌든 KT는 지금 4승 2패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NC도 뭐 소리 없이 조용히 4승 2패입니다. 특히 롯데하고의 낙동강 더비에서 싹쓸이를 한 게 이게 컸죠. 그죠? 롯데도 사실은 그 두산하고의 할 때는 루징이었어요. 그랬고 쓱이 노게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승 2패입니다. 그리고 두산은 4승 2패. 근데 이제 두산은 어찌되었던 지금 알칸타라는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지만 브랜든이 언제 돌아오냐가, 돌아올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두산이 지난주에 그냥 진짜 이 대신 잇몸으로 했는데도 사실은 4승 2패. 여기에는 근데 두산이 잘 쳤다라기보다는 한화의 붕괴된 마운드도 한 몫을 했죠. 위닝 이렇게 된 거고요. 기아도 4승 2패긴 한데 LG한테 루징을 당한 게 이제 조금 아쉬웠고, 사실은 수입패를 당할 뻔했으나 필승조가 못 나오는 LG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기어이 경기를 뒤집는 1등 팀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아의 빠따는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문제는 롯데인데 노게임 포함해갖고 딱 한 경기 이고 다 졌어요. 1승 4패.
그러니까 아직도 8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더비 때,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더티아라 팀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982가 루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패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경기씩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낙동강 더비 때 다 졌어요. 또 그래서 여전히 8승. 그리고 삼성. 삼성이 요즘 이건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코너 레이에스 원태인까지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개투 따닥 넣으니까 그러면 야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의 유일한 고민은 5선발이 마땅치 않다는 건데 이승현, 이승민, 이호선 갖고 이제 돌려받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경기 정도만 잡아줘도 기본 4승 2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지난주에 5승 1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3위, 4위권은 당분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한화인데 한화랑 키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키움 팬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워낙 뎁스가 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격 중에서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6패는 뼈저리게 아프죠. 그러나 이건 이해라도 돼요. 근데 한화는 지금 액면가로만 놓고 보면 문동주의 류현진의 페냐의 산체스가 있고 그리고 가끔씩 황준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민우가 시즌 아웃된 것은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선발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냐? 개투가 조금 불안하죠. 왜? 한화의 마무리는 장시환이냐, 뭐 박상원이냐 이 문제 정도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너무 져요. 예. 특히 두산이랑 할 때는 모처럼 연패를 끝나 했더니 그 다음 경기에서 또 바로 그냥 뭐 17실점, 15실점 이건 안 되죠. 예.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지난주를 이제 LG는 의외로 선전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LG는 4월에 5할로만 끝내도 이건 선방한 거다. 그리고 KT가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요. NC 꾸준하고요. 그리고 쓱은 아직도 좀 기복이 심해요. 될 때 안 될 때 요렇고 두산은 지난주에 잇몸 야구한 것 치고는 정말 대박이 난 거고 기아 그렇고요. 예. 롯데하고 한화하고 키움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고 삼성은 어쨌든 두 외국인 선발 투수만 이렇게 퀄스 정도만 해주면 뒤가 워낙 빵빵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3위권 못해도 4위권은 당분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리뷰를 요 정도로 마치고 자 이제 프리뷰 겸 이제 야구 소식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다루고 214회는 마칠까 합니다. 자 잠시 카드 뉴스 들으셨다가 예 프리뷰로 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발 이 400의 개미지옥을 좀 꼭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선 구독, 좋아요를 가장 먼저 해주시고요. 예, 그러다 가끔 후원이나 할까? 예, 제작비나 좀 줄까? 소액 후원 종종. 이건 정말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티아라 TV의 야구 이야기 214회 카드 뉴스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카드 뉴스 보셨고요. 예, 뭐 이따가도 다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제 기록들을 쭉 이렇게 하는데 하나 이건 있을 거예요. 뭐냐, 요즘 선발 전원 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좀 고민이에요. 사실 너무 많아요. 뭐 공이 반발 개수가 높아진 거다 뭐다 하는데 아무래도 리그를 너무 빨리 개막한 여파가 계속 가는 거죠. 투수들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치면은 다 선발 전원 안타예요. 지금 선발 전원 안타가 18번째인가? 19번째인가? 18번째가 맞을 겁니다. 아마.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예. 선발 전원 안타가.
예, 막 전원 안타, 전원 득점 막. 그러니까 투수들이 지금 못 버티고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5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따스워지면서 투수들이 몸이 풀리니까 좀 달라질란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수나 타자나 다 지금 ABS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어갖고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프리뷰를 한번 가보죠. 어린이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LG는 NC를 만나고 두산. 뭐 이거는 뭐 어린이날 고정 레파토리죠. 그래서 NC가 고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작년에 우승을 할 때에도 LG가 유독 말렸던 두 팀이 기아하고 NC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창원 원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켈리가 출격을 하는데 켈리 최원태 그리고 임창규가 땜빵으로 들어와갖고 목요일은 불펜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켈리나 최원태 중에는 반드시 1승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한테 뭐 위닝을 노리는. 그러니까 LG는 또 3승 3패 전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아하고 NC랑 계속 이렇게 연달아 붙는 이 대진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KT 확연히 살아나고 있는데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기아 원정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움을 홈으로 부릅니다. 뭐한 얘기지만은 키움 홈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겁니다. 근데 기아 원정을 어떻게 넘어가는 거죠? 벤자민, 원상현, 엄상백으로 갈 것 같고 반면 기아는 윤영철, 양현종, 내일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KT한테 좀 만만한 일정은 아니죠. 반면 이제 기아는 일단은 새로운 구독자 이내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구독자가 구독을 숨기시는 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뜨는 분은 제가 이렇게 바로 이내기님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다시 가보자면 이제 기아는 윤영철, 양현종 내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KT 같은 경우는 키움 쪽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 어린이날 더비. 그리고 이제 기아는 KT를 만난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관중 동원에서는 LG 두산 못지않게 대박이 날 것 같은데 한화 기아전이 펼쳐집니다. 예. 근데 기아는 또 공교롭게 이번 주가 홈 6연전이에요. 예. 어린이날 아마 기아 하나전 보러 가려면 챔피언은 정말 미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예. 자 그리고요 NC는 뭐 말씀드렸죠. LG를 일단 만난 다음에 쓱을 만나러 원정을 가요. 홈런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문학에서의 쓱은 9회가 돼도 안심할 수 없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재학, 카스티노, 하트. LG가 공교롭게도 외국인 투수 2명을 다 만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NC는 뭐 김시훈, 신민혁, 이재학으로 이제 어린이날 시리즈 이렇게 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민혁하고 김시훈이 어쨌든 자기 몫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NC도 보면 위닝 시리즈 은근히 쏠쏠하게 잘하니까 계속 2위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쓱하고 원정 갈 때 홈런포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쓱은 하나 원정을 갔다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 덕어 나오는 날이에요. 덕어가 잘렸죠. 그래서 사실 쓱이 투수를 굉장히 빨리 구했는데 카드뉴스에도 올려놨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미 덕어가 대량 실점을 하기 시작했던 그때서부터 쓱이 뒤에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잽싸게 이제 말로는 156km를 던지는 파이어볼러다 그러는데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바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기순 선수가 이제 땜빵을 서는데 하나가 공교롭게 오늘 류현진이에요. 자, 류현진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류현진이 100승을 달성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한화가 요즘 패턴이 뭐냐. 류현진이 이기면은 풀리고 류현진이 지면 다른 선수도 줄줄이 다 져요.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기회죠. 그리고 이제 쓱은 NC를 어린이날 때 홈으로 부르고요. 자, 두산 삼성을 홈으로 부릅니다. 일단 곽빈이 출격을 하죠. 자, 곽빈 다음에 최원준, 그 다음에 이제
김유성, 박정수, 최준호 계속 이렇게 돌렸는데 브랜든이 언제 들어오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김유성은 분명히 한번 기회를 더 준다고 했으니까 김유성은 갈 것 같고 최준호나 박정수 중에서 과연 선발을 누가 뛸 거냐. 왜 알칸타라는 못 돌아오니까 당분간은 이번 주까지는 안 돼요. 알칸타라는. 네. 그래서 브랜든이 어느 텀에 들어오느냐. 네. 이승엽 감독이 얘기했죠. 김유성까지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랬으니까 김유성까지는 그렇다 치고 아마 어린이날 시리즈 때 브랜든이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예. 그래서 이제 LG하고 어린이날 더비하면 가장 유명한 LG 두산 한지붕 두 가족 매치를 벌이게 될 것 같고요. 자, 기아는 KT 만났다가 한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무난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기아는 아마 25승까지도 내심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류현진이 이기냐 못 이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류현진이 이기면 기아를 만나러 갔을 때 한화가 의외로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어요. 류현진이 과연 4일 휴식 후에 2번 던질 수 있겠냐.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류현진은 어쨌든 전력 투구를 하고 ABS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예. 그런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말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쇼츠라든가 이런 데 보면 류현진 그만하라고 이게 다른 팀 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화 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비슷한 예로 황재균. 분명히 공을 놓쳤는데 거기서 헬멧을 내동댕이 치면 안 되죠. 일루로 뛰어나가야지. 사실 LG하고 기아의 시리즈 때 신민재가 다다다다다 나가면서부터 김태군의 착각으로 흐름이 바뀌었던 거였거든요. 베테랑답지 못한 플레이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오죽 화가 나면 그랬겠냐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황재균은 이건 분명히 실수한 겁니다. 예. 그런 베테랑답지 못한 그리고 고액 FA답지 못한 플레이는 그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보네드 플레이에 가깝다. 일단 일루로 뛰어나가야죠. 그리고 그때 이미 공이 뒤로 빠졌기 때문에 살았어요. 예. 류현진도 지금 그런 거에 말릴 짬밥도 아니고 예. 일단 오늘 한화는 류현진이 이기냐 못 이기냐가 이번 주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기아는 뭐 KT 한화 했으니까 됐고요. 자, 이제 문제는 롯데인데 키움을 만나거든요. 삼성을 만나요. 솔직히 지금 전력으로는 삼성한테 위닝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키움이죠. 예. 근데 롯데가 키움한테 또 엄청 약해요. 희한하게 말리거든요. 이 징크스만 없다면 롯데는 여기서 최소한 위닝을 하고 삼성을 만나러 라파고로 가야 되는 이제 어린이날 클래식 더비 이것도 은근히 전통 있는 매치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복이 출격을 하고요. 예. 근데 노진혁은 또 2군 내려갔고요. 예. 또 나승엽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동희하고 노진혁이 또 2군 갔죠. 예, 유강남은 아직 올라올 기미가 없고. 네, 삼성 두산 원정 갔다가 롯데를 홈으로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삼성은 뭐가 문제냐? 이승현, 이호성, 원텐이 나오는 요 두산 원정이 문제일 거예요. 예, 왜 5선발 2명으로 땜빵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든 1승을 한다. 그리고 요즘 페이스가 좋은 원태인에게 맡긴다. 아마 이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를 만나서는 뭐 우리 코너 레이에스 그런 다음에 5선발 한번 그럼 위닝은 하겠지. 예, 이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고요. 자, 한화는 쓱을 만난 다음에 기아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더군다나 류현진이 이겨주냐 못 이겨주냐가 이번 한 주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류현진 개인으로도 그리고 한화 팀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그러나 일단 기회는 되게 좋다. 예. 그리고 류현진의 고질병 한 4회나 5회 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이것만 없다면 선발 매치상으로만 보자면 오늘이 제일 좋은 기회예요. 예, 일단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키움 롯데 KT를 만납니다. 롯데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근데 이제 문제는 KT죠. 물론 KT하고 키움이 은근히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삼성 두산 못지않은 싸대기 매치 성격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뎁스가 없다 보니까 키움은 사실 일단은 시리즈에서 최소한 1승만 하자 하면서 빨리 뎁스를 두껍게 하는 게 더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지는 거는 안 되죠. 그죠? 예, 키움이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예요. 예, 물론 뭐 하나도 만만치 않아요. 한화가 지금 2승하고 다 졌고, 예, 뭐지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롯데, 한화, 키움은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이렇게 안 될 때는 시리즈에서 1승은 반드시 한다라는 걸 갖고 팀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린이날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예, 일주일치를 한번 프리뷰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소식은 뭐냐? 아까하고 연결되는 건데 ABS를 갖고 선수협 차원에서 좀 요청을 해달라. 이해 안 돼요. 왜? 지금 뭐라고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예. 이게 무슨 뭐 심판 판정의 문제라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그래 뭐 하다못해 그럼 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단장 회의를 해갖고 후반기부터 당장이라도 할게. 근데 이걸 선수협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 어떡합니까? 뭐 다시 그럼 사람이 심판 볼까요? 그럼 팬들이 가만 안 있을걸요? 예. 이건 있죠. 뭐는 있냐. 자, 어차피 이건 내년 판때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판때기가 어떻게 넘어가냐? 몇 가지 대책인데 첫 번째, 그 태블릿 이제 방송국도 줘야죠. 예, 중계하는 방송사에도 줘야 됩니다. 일단 단기 대책은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칭컴으로 할 거냐, 뭐 호카이로 할 거냐, 이 판독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동아일보의 황모 기자가 야,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저건 저렇게 나온다고 좀 보여줘. 두 개, 세 개를 보여주란 말이야.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건데? 그 황모 기자 제가 좀 상당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대놓고 황주인. 예. 되게 힙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알맹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빈정빈정 거리는 거 좋아하고. 말이 안 되지. 차라리 PD들이 고민한 우리 방송국 쪽에도 태블릿을 줘라.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야, 경기할 때 호크아이도 보여주고 피칭컴도 보여줘. 그거 어떡하라고. 그걸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앉았냐? 응? 어떡하라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죠. 야, 길을 가는데 야 30km로 달릴 때 50km 달릴 때 둘 다 적용해 줄게. 그러면은 범칙금이나 과징금은 어디서 끊어요? 한 40에서 끝나? 예. 그거를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황모 규인 기자님 맨날 뭐 힙한 척 쿨한 척 글 쓰는데 그건 대안이 안 돼. 차라리 KBO가 류현진이 좀 이런 평을 궁시렁 되니까 야 데이터 바로 보여줄게. 너 0.78cm가 벗어났기 때문에 볼이야. 볼이죠. 한편으로는 대단한 거죠. 야 0.78cm? 그러니까 오히려 제구력이 나의 제구력은 칼 같지. 이런 선수들은 삐질만 해요. 옛날 같으면 스트라이크인데? 스트라이크였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기계가 하니까 안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뭘 걱정했냐. 야 국제대회에서는 아직 사람 심판인데 오히려 기껏 ABS에 적용했다가 사람이 심판질 할 때 또 헷가닥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하고 앉아있는데 ABS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뭘 어떻게 세우라는 겁니까? 사실 답이 없어요. 예. 하나는 있지. 뭔 있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주장들을 좀 불러다가 야 이 구장에서 기준은 이거야. 물론 될 수 있으면 10개 구장, 그러니까 9개 구장 다 똑같이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기준은 이거야. 차라리 그걸 수치시키는 게 빠르죠. 예. 피칭컴도 보여주고 호크아이도 보여주고 스포츠 투아이도 보여주자. 무슨 개뿔 뜯어먹은 소리입니까? 그걸 대안이라고. 아유. 엠스폴 PD가 말한 우리한테도 태블릿을 달라. 그럼 우리라도 중계 때 설명을 하겠다.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라고. 그게 훨씬 현실적이다.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 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장별로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가장 좋은 건 뭐냐. 구장마다 서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 제가 다 아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띄워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참 할 일이 많죠. 그죠?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는 스트라이크였는데 끝에 가니까 볼이 됐다. 이런 거 전광판으로 구현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궁극적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심판의 장난질보다는 그래도 이게 난 거예요. 장난질일 수도 있고 심판들 여름 되면 이제 막 아유 더워 큰일 났다. 그럼 가끔씩 판정 놓치거든요. 정신줄 놓고. 하나 이건 걱정돼요. 먼지가 심하다던가 날벌레가 많을 경우는 5도 내지는 판독 불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데가 어디냐, 그 팅거벨 많이 날아다니는 잠실구장. 예. 이거 대책 세우는 게 빠르다. 벌써 막 꽃가루나 먼지 날리기 시작하니까 몇 번씩 일요일 경기에서도 판독 불가가 나오거든요. 예.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차라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게 빠르지. 선수협도 답답한 게 선수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 뭐 어떡하라고. 예. 아 이건 김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현수가 할 수 있는 건 야 오재원 같은 악당한테는 비실명으로 비밀리에 다 하도록 할 테니까 쫄지 말고 맞서. 이런 게 선수협이 할 일이지. 선수 노조 만들고 선수 연금 만들고 뭐 ABS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 예. 물론 류현진이나 황재균은 이씨 저 더치하는 저 박진행이 뭐야 이러겠지만 아니 대안이 있냐고. 없어요. 예. 없다. 예. 방송국에도 태블릿 빨리 주고 중계하는 방송국에도. 그리고 예? 올스타 브레이크나 월요일 같은 때 딱 불러갖고 야 기준 이거야. 확실히 숙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을 야구 때라도 가을 야구가 펼쳐지는 야구장에서만큼은 전광판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얘도 봐야죠 얘도 봐야죠지. 왜 선거 2번 하자 그러지? 아주 그럴듯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당신 특징이긴 해. 옛날서부터. 황모규인 기자 맞죠? 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정말 빨리 발편집해서 오늘 편집 성의 없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아무리 늦어도 2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야구 얘기 214번째 이야기. 어른이날 더비까지 한번 초간단 예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고요. 저는 박진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끔 후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끝. 3일 뒤에 뵐게요.